요즘 내원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자꾸 떨어져요. 자주 하시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밥상위에 딱 한 가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뼈 건강을 훨씬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인데요. 매일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 짭짤하고 맛있어서 먹었던 김이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김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요오드, 비타민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특히 식사량이 줄어들기 쉬운 어르신들이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은 양으로도 꽤 괜찮은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이죠. 김밥을 만들 때 쓰는 김 5장에서 6장 정도에는 달걀 반 개에 들어있는 비슷한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식사에 김 한두 장만 추가해도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를 조금씩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김에 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도 쉬운 형태라서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만으로 근육을 뿜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과장이고요. 정확하게는 김은 단백질 밀도가 높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김은 작지만 알찬 단백질 캡슐이다. 앞으로 김을 드실 때 이 한 장에도 꽤나 든든한 힘이 담겨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한 장 안에는 단백질 외에도 꽤 다양한 영양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같은 해산물에도 풍부하긴 하지만 김도 소량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 조절과 혈액순환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겠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비타민 C와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과 인도 소량 들어있어서 구강 건강과 뼈 건강 유지에도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김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짝꿍을 잘 만난다면 영양소의 흡수력과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특히 추천하는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는 계란과 두부인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근육과 건강을 챙기는데 한층 더 든든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 풍부한 유신은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라서 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서로를 보완해주게 되는데요. 평소 식단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을 김으로 채워주고 계란의 우수한 단백질로 근육 건강을 챙기는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조합을 어떻게 쉽고 맛있게 챙기면 좋을까요? 먼저 김과 계란을 함께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김 계란말이입니다. 쪽파와 소금을 살짝 넣은 계란물에 김을 올려서 돌돌 말아 부쳐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반찬이 완성돼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평소 반찬으로 정말 좋은 메뉴입니다. 또 하나, 김 넣은 계란찜입니다.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 때 김을 잘게 잘라서 넣거나 마지막에 김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고소한 풍미가 훨씬 살아나서 식감도 더 풍성해집니다. 간단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계란 프라이에 김가루를 뿌려보세요.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기만 해도 영양도 꽉 차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국에 계란풀기인데요. 맑은 김국을 끓이실 때 마지막에 계란 하나를 툭 풀어 넣고 가볍게 저어주시면 국물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단백질 보충도 할 수 있어요. 김과 두부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고 김은 마그네슘, 철분,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함께 제공해줘요. 물론 김 한 장으로 하루 칼슘 권장량을 채우기는 어렵지만 김처럼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곁들이면 뼈를 이루는 기본 재료들을 더 골고루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부의 칼슘과 김의 미네랄이 함께 식단에 들어가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좀 더 든든한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김두부 무침, 김두부 된장국, 두부 위에 김가루 뿌려 먹기, 이렇게 소박하게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쌓이는 거니까요. 김이 우리 몸에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매일 왕창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또는 아무리 좋은 김이라도 조심해야 하는 게 있진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김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문제는 갑상선 암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김처럼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치료용 방사성 요오드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치료 전후로 요오드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저요오드식을 해야 하고 당연히 김 섭취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럼 또 궁금하시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면 김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김을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별의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담당 주치의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김은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유불급 기억하시죠? 특히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과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마른 김 기준으로 하루에 5장 내외에 다른 반찬과 함께 균형 있게 즐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약통부터 챙기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3종 세트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 혹시 약은 바꾸셨는데 식탁이 식재료는 몇 년째 그대로시라면 오늘 영상 꼭 챙겨봐 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질환들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치매, 암까지 모두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성염증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을 무너뜨려요. 피부에 붉게 드러나거나 열이 나는 급성염증과는 달리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 안 깊숙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불이 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데 눈치조차 못 채거든요. 하루하루는 멀쩡하지만 몇 년이 지나가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죠. 이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조금씩 손상이 되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자꾸만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로 시작이 되지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울증도 염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 된다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 안에 염증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이 뇌에 영향을 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자율신경계의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만큼 만성염증은 전신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염증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약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더 먼저 바꿔야 할 건 식탁이에요.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통해서 몸속 환경을 바꾸는 기회를 얻어요.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나리,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흙탕물 속에서도 푸르게 자라나고 그 자체로도 정화 능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우리 몸의 독소와 염증을 해독해 주는데 탁월합니다. 해조류처럼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죠. 미나리는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서 식물계의 천년 아스피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파래 가루예요. 해조류 중에서도 파래는 마그네슘의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이에요. 특히 심장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항염증 루틴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를 먹거든요. 파래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예요. 파래 가루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항염증, 항산화 효과도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후가 되면 출출한 시간이 되거든요. 단백질 스무디 먹기도 해요. 파래가루 한 스푼 해서 먹는 거죠. 스무디만 먹는 것보다는 좋은 영양소를 또 같이 포함할 수 있으니까 맛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는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 불면, 근육 경련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부정맥, 불면, 혈압의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파래 속 마그네슘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막상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귀찮아서, 잘 몰라서, 맛이 별로일 것 같아서, 당장 무언가 달라지는 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실천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건강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식재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단순히 어떻게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것들이 염증을 다스리는 식탁에 올라와야 하는가입니다. 공통점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풍부, 해독력이에요. 이 3가지는 우리 몸이 만성염증과 맞서 싸우는데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염증은 결국 산화 스트레스, 혈관 손상, 면역 불균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3가지를 동시에 케어해주는 식재료들이 바로 미나리, 파래, 미역, 들깨, 버섯과 같은 자연식품들입니다. 이 식재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연에서 생존력이 강하다라는 점이에요.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염증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혈압 조절이 아니라 혈관 내벽의 탄성과 흐름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식이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핵심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단기적인 수치 개선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의 경과 자체가 느리게 변하거나 심지어는 멈추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항염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이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대사증후군, 치매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의미 있게 낮춰준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요리할까 보다 어떻게 내 식탁에 자주 오르게 할까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의 영역이에요. 정보를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식탁 위에 어떻게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만성염증을 없애는 방법,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시작은 바로 식탁이에요. 건강도 결국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이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드셔도 좋고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해독 효과와 함께 국물 맛도 시원해집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아주 향긋하죠. 파래가루는 두유나 요거트에 한 스푼 섞어서 드시거나 밥 위에 살짝 뿌려서 드셔도 좋고 미숫가루나 건강 스무디에 함께 넣어도 부담이 없이 아주 맛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조리법보다 자주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삶의 흐름이 되는 거죠. 가래 때문에 하루 종일 목이 답답하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가래 하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생강차 마시면 괜찮아. 배숙 먹고 자면 나아. 믿고 마시다 보면 어느새 생강차 한 통 다 비우게 되고 가래 색깔이 조금만 진해져도 혹시 폐렴 아니야? 암 아니야? 걱정에 밤잠까지 설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가래의 정체부터 생강신화의 진실, 먹어서 도움이 되는 음식들,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가래 배출의 꿀팁, 이런 가래 나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는 위험신호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아침에 킥킥 한번 하셨나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가래가 껴요. 하루 종일 가래와 눈치 싸움 중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가래, 그냥 불편한 정도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 가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균, 심할 경우에는 결핵균까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가래를 뱉지 않는 게 나와 타인을 위한 기본 건강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라고 하면 침도 아닌 것이, 콧물도 아닌 것이 목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이 녀석. 가래는 우리 몸이 이물질을 걸러내고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점액질, 몸의 자가 청소 시스템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약 100cc 정도의 가래를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은 묽고 투명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삼켜버리죠. 양이 많아지고 끈적해지고 색이 탁해지고 냄새까지 난다면 이건 단순한 점액이 아니라 경고사인일 수 있습니다. 가래의 색깔로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맑고 하얀 가래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노란 가래는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초록색 가래가 생기면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붉거나 갈색 가래는 출혈성일 수 있고 특히 흡연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 섞인 가래는 폐렴, 결핵,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래와 함께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고열과 함께 가래가 나올 때,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할 때,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 때, 신목소리와 함께 체중의 감소까지 하는 경우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래가 몇 주, 몇 달씩 계속 이어진다면요. 만성 기관지염, 천식, 결핵, 흡연성 폐질환, 심지어 폐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가래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생강차 마시면 가래 뚝 떨어진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은 말이죠.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었을 때 풍기는 알싸한 매운맛, 진저롤 때문입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함께 기도 점막을 진정시키고 가래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생강을 말리거나 익히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게 되는데요. 더 강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점액 분비를 억제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강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기도를 확장시키고 진저롤과 쇼가올의 작용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죠. 가래 배출을 도와주는 다른 음식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끈적한 점액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 덕분에 점액을 묽게 만들고 가래의 배출을 촉진해줘요.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덕, 양파, 마늘과 같은 뿌리 채소들도 강력한 항염작용과 기관지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래가 자주 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만으로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사실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불편한 가래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따뜻한 수분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물병 불기 호흡법입니다. 생수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를 꽂아서 후 하고 불어보세요. 기관지에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가래를 자연스럽게 밀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가래를 제거하는 ACBT 호흡법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느린 복식 호흡법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왼손을 배에 얹어 주시고요.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왼손을 불룩하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되세요.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흉곽 확장 호흡법입니다. 양손을 갈비뼈에 얹어 주시고요. 우리 흉곽을 옆으로 쭉 늘렸다가 다시 축소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신 후 3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세 번째, 허핑입니다. 모인 가래를 밀어내는 단계인데요. 하듯이 입으로 강하게 가래를 밀어내시면 되는데요. 휴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세 단계를 하루에 3 내지 5세트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시면 가래의 배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래의 배출을 돕는 음식들을 자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박하사탕이나 무설탕껌을 활용하는 겁니다. 침샘을 자극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가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래를 악화시키는 습관을 피하는 겁니다.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생활 습관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흡연은 기관지 기능을 망가뜨리고 과음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긴 음식, 밀가루, 유제품은 점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무너뜨려서 가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인데요.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 강화, 장점막 기능 개선, 뇌염증 완화, 중금속 해독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래가 끈적하고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가래랑 슬슬 이별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의 숨이 가볍고 시원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웃집 닥터 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